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장기하라는 한국 가수 아시나요? 몇 년 전에 그 가수가 내놓은 노래 가운데 별일 없이 산다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우연히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참 제목도 희한하다, 별일 없이 산다 하면은 뭐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이 산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노래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노래의 첫 부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걱정 없이 산다. 라는 식으로 가사가 전개됩니다. 이제 뭐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네, 지금 이 처음 들어본 가사인데 바로 뭔가를 느끼셨다면 저보다는 역시 예리하신 겁니다. 네, 이 노래의 포인트는요, 별일 없이 산다가 별 볼 일 없이 산다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걱정 없이 산다. 즉, 난 그런 평범한 속에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반부터 인사가 좀 길었죠? 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별일 없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같이 곳곳에 뭐 지진이다, 폭설이다, 한파다, 아니면 뭐 총격 사건이다 등등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피해로부터 좀 안전하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소위 별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의 노래 가사까지 읊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요, 세상에는 어떤 별일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를 위해서 아직도 혹시 구독 안 누르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함께 레알 가족이 되셔서 이 넓디 넓은 이 정보의 바다를 저와 함께 매일 항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오늘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이 강진으로 사망자만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나 또는 부상자 숫자 등등도 중요하지만 조금 크게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지진의 피해는 간접적으로 무려 2,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여진의 영향까지 고려할 때 14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300만 명이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HO는 튀르키예의 경우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시리아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WHO가 언급한 피해 규모 추정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아울러서 향후 예상되는 피해자를 모두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두 나라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뭐 2만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가옥 및 건물 파괴,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 등 모두 고려한 그런 피해의 규모를 따져보면 2,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WHO의 진단입니다. 당장의 피해 상황뿐만이 아니라 향후 여진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도 염두에 두고 인도주의적인 지원 계획을 그렇게 크게 세워야 한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요, 추가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사망자가 초기 통계보다 8배까지 증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얼추 계산해봐도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뭐 한 4만 명 이상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인데, 정말 이런 상황까지는 절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WHO 사무총장도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 상황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WHO 총장은 아직 지진 피해 정보가 정확하게 종합되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고 구호의 손길이 닿지도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 예를 들면 뭐 무너져서 매몰자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런 건 지금 뭐 피해 집계에 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WHO는 일단 그 외상 치료와 응급 수술에 필요한 의료 키트, 또 비상 물품 등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보내고 응급 의료의 인력망을 가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서둘러서 해야지, 보낼게 하고 다음 달에 보낼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매분, 매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요, 진작에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군 인력이 주축이 된 이 긴급 구조대는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이미 나흘 전에 민항기가 아닌 대한민국 공군 군용기를 타고 벌써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요, 흐뭇한 뉴스가 될 텐데, 이 흐뭇한 뉴스는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너스 뉴스로 이 뉴스와 다른 또 흐뭇한 소식이 또 있어요. 두 개를 좀 같이 묶어서 더블 흐뭇한 소식으로 더블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말인데 영상 끝부분 확실하게 챙기시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안 하셨다면 흐뭇한 마음으로 지금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소식입니다. 네, LA에서 지난해 음주 및 약물 운전 단속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가운데 올해도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완화로 과속 운전도 늘고 난폭 운전도 늘고 이런 게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유흥업소 출입 등도 다시 증가하면서 경찰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다시 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한인들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 그러면 대부분 한인타운이에요. 여기서도 자주 이제 단속이 벌어지는데요. 지난해 DUI 연관 체포가 LA에서 5번째로 많았던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거는 5등 하면 안 되는데, 뭐 끝에서 뭐 꼴등 이런 거 하기 좋은데. 여하튼 LAPD는요, DUI가 음주운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 및 비처방 약물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하는 수는 있지만 구입 자체는 뭐 의료용, 뭐는 레저용, 어느 정도 구입 자체는 합법이지만 합법으로 구했다고 그걸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이 약물은 사실은 무슨 마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기약 같은 것도 포함돼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 한국 여성분이신데요. 여성분은 왜 그런 거 이제 깨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기약을 조금 많이 마시고 잠을 한숨 주무셔서 다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나갔는데, 뭐 한두 시간 주무신 것 같고는 이제 몸 안에서 그게 다 빠지지 않았는지 살짝 좀 이제 비틀거리는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경찰이 보고 이제 그분을 잡았는데, 경찰이 좀 이상하니까 약물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먹은 음주운전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약물을 먹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약물이라는 게 감기약에도 사실은 양을 좀 다량으로 먹으면 마약으로 처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약 성분이 소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많이 먹고 깨지 않으면 그 마약 성분이 소량이나마 검출이 되니까 이게 이 경찰관이 이 사람이 무슨 뭐 감기약을 먹은 건지 뭐 마약을 복용한 건지 경찰관이 알 수는 없으니까요. 수치 나온 것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음주운전이 아니고 이제 DUI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음주운전 하지만 정확하게는 DUI, Driving Under Influence, 어떤 영향을 받고 운전한다. 그러니까 DUI로 해서 뭐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처분을 심하게 받은 그런 분도 봤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자, 그래서 LA 경찰국은 LA 특정 지역에 DUI 순찰을 강화하거나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주말 특별 DUI 단속을 자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LAPD가 웹사이트에 공지한 경우만 봐도 주중에 또는 주말에 31번 단속을 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총 52주 중에 절반 이상의 주중 또는 주말에 특별 DUI 단속이 벌어진 셈입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만은 종종 목요일, 심하면 수요일에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평일에도 일부 지역에는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LAPD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5,400여 명이 DUI 연관 혐의로 체포됐고요. 또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보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관할 지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벤나이스 경찰서가 7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웨스트밸리 경찰서가 365명, 77가 경찰서가 348명, 미션 경찰서가 335명, 올림픽 경찰서가 31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DUI 연관 체포는 전년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이는 DUI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거나 또는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LAPD에 따르면 DUI로 기소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등 평균적으로 13,500달러 이상의 재정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3,500달러 재정적인 손해도 물론 큽니다만은 이게 재정적인 손해에서 끝나면 모르지 이게 자칫 사고를 내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 한국 여성분이신데 이 베벌리 힐스 쪽에서 뭐 이태리 식당인가 어디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와인을 좀 드셨죠. 드시고 이제 기분 좋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본인은 판단을 하셔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어떤 사고를 냈느냐? 사람을 치었어요. 그래서 걸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 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여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음주운전 당연히 검출됐죠. 술 성분이 검출됐죠. 음주운전으로 판단을 받았죠. 그래서 10년에 거의 20년 가까운 형량을 받고 지금도 복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로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돈 13,500불이 아닙니다.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치명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좋은 대학은 주로 UC 계열 대학이죠. UC University of California라고 부르죠. UC. 이게 이제 LA에 있으면 UCLA, 샌디에고에 있으면 UC 샌디에고 또는 뭐 UCSD. 그런데 이 대학은 이 캘리포니아에 모두 9개가 있습니다. 한번 쭉 학교 이름 읊어보고 갈까요? 네. 이건 정말 뭐 참고로요. 네. UC 계열 대학은 알파벳 순서로 본다면 UC 버클리, UC 데이비스, UC 얼바인, UCLA, 그리고 UC 머시드, UC 리버사이드, UC 샌디에이고, UC 샌프란시스코 모두 9개입니다. 이 9개 UC 대학을 총괄하는 기관을 UC 이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아셨으니까 다음 뉴스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UC 이사회가 포괄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UC 이사회 그 방향성이, 포괄성이라고 말한 그 방향성이 향후 한인 학생을 포함한 아시안계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UC 이사회의 리치 리브 의장은 UC 대학의 최우선 과제로 캘리포니아주의 인종, 경제, 그리고 지리적인 다양성을 입학 문호에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브 의장은 최근 UC 산타바바라의 입학률이 1993년 83%에서 최근 27%로 떨어졌고 이건 그만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졌다는 뜻이고 또 입학생들의 고교 평균 학점이 3.48에서 4.28로 치솟은 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UC의 목표는 배타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입학생들의 고교 평균 학점이 3.48에서 4.28로 올라갔다는데 그럼 좋은 거지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공부만 잘하는 학생, 즉 무조건 성적 위주로만 뽑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럼 성적 보고 안 뽑으면 그럼 뭘 뽑을 건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맞긴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논란의 쟁점이 생기는 겁니다. UC 이사회의 리브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UC가 더 많은 흑인, 더 많은 라틴계 학생들, 그리고 농어촌 등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향해서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한인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1. 입학 선정 기준의 확대. 2. 학생 다양성의 확대. 3. 연구 지원 확대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UC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리브 의장은 UC 대학이 베이커스필드나 샌버나디노 지역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은 LA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 곳이고요. 외곽이죠. 그리고 샌버나디노도 LA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한 2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역시 외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외곽에도 학교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UC 계열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소 외곽 지역에 대학을 세우면 소위 외곽 지역에서 학구적인 면에서 살짝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리브 의장은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UCLA가 지난해 학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팔로스버디스에 위치한 메리마운트 캘리포니아 대학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위성 캠퍼스를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UC 대학 캠퍼스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아주 멋있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외곽 지역이나 흑인, 라틴계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은 정말 진정 바람직한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근데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브 의장이 언급한 이 포괄성을 그 중심에 둔 그 정책이라는 것, 이게 결국 성적 외적인 것들을 많이 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우리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와서 명문 주립대 입학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교육계에서는 리브 이사회 의장이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흑인, 라티노 등의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지칭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안들의 경우 인종별로는 분명 흑인과 라티노와 같은 소수계이지만 인종보다는 성적 위주로 UC 계열에 입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대학들이 SAT 점수를 입학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우려를 지금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만 봐도 일단 공부 잘하잖아요. 또 SAT 시험이 대학 입학의 결정적인 기준이라면 뭐 여름에 몇 달 학원에 가서 SAT 집중 케어반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 많이 따내는데 SAT를 인정 안 하거나 조금만 하고 또 그 외적인 걸 많이 보겠다라고 하면 이 한인 학생들에게는 분명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한 샘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SAT와 그 ACT, 이 대학 입학 학력고사 ACT 점수 대신에 고등학교의 각종 기록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제 점점 더 많은 대학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좀 더 긴 안목으로 이 대입 계획을 잘 다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안 단체들은 UC가 인종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현재 아시아계의 UC 캠퍼스 평균 입학률이 현재보다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UC 재학생들의 인종 분포를 살펴보면요,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총 34%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안 비율이 혼혈까지 합쳐도 17%가 채 안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좋은 대학에는 아시안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게 뭐 공부 잘해도 문제인가요? 이젠 뭐 공부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잘 연구를 해서 대학 입학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 강진 피해 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엊그제 출정식을 갖고 현지로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흐뭇한 소식 좀 몇 가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보너스 뉴스 소식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흐뭇한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우리 한국 구조대 이미 구조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파견된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소속 직원 몇 명을 비롯해서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군 인력 등 총 1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민간 항공기가 아닌 한국군의 다목적 수송기편을 이용해서 튀르키예 동남부 아다나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에 피해 현장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긴급구호대 인원 118명이라는 규모는 정부가 그동안 해외에 파견한 긴급구호대 가운데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튀르키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여러 나라들이 파견 규모를 보면 60명 내지 80명 정도 보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도 한국 긴급구호대는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구호대를 빠르게 파견한 데는 사실 이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구조대 파견 공식 요청을 접수한 직후 곧바로 관련 부처 간의 논의를 한 뒤에 이틀 만에 구조대를 긴급 파견한 것입니다. 긴급 구호대는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서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튀르키예와 500년 넘게 으르렁거리면서 앙숙 관계를 유지하며 소위 이제 에게해 앙숙, 에게해가 그 에게 바다잖아요. 에게해 앙숙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나라 그리스도 이번 피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대와 의료진을 파견했는데 한국과 튀르키예, 그러니까 이제 터키죠. 형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과 터키 관계를 감안하면 이번 긴급 구호대를 파견한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파견한 것도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전쟁 때 우리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터키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한 데에 대한 응당 보답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을 줄 아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또 제가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한다라는 우리 민족성을 제대로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 그 동부 지역에는 살인적인 폭설이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뉴욕주를 여행하던 한국인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폭설 속에 갇히게 된 그런 아찔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 폭설에 갇힌 이들 한국인 관광객들을 도운 미국인 부부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인 부부가 한국 정부에게 은혜를 다시 갚은 걸 받게 됐습니다. 그 미국인 부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한국 여행을 무료로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요, 이 한국인 관광객 9명에게 2박 3일간 집을 내어주면서 폭설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준 이 알렉산더 캠파니아 부부를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윌리엄스빌에 사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눈 쌓인 도로에 갇힌 한국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식을 늘 즐기던 이들 부부는 한국인들과 함께 마침 집에 좀 남아있던 한식 재료들을 꺼내서 제육볶음을 비롯한 한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자, 이 부부는요, 당시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 9명은 물론 이들 단체 관광객을 태운 이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 운전사도 모두 한꺼번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시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 9명은 물론 이들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던 이 버스 운전사 등 모두 10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당시 부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자 집안에 있던 재료를 찾아서 제육볶음, 닭볶음탕 등을 여러 한식을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2박 3일 동안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크게 된 바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보답을 한국 정부가 한 것입니다. 캠파냐시 부부는 한국관광공사의 정식 초청으로 오는 5월 14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무료 여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도운 한국인 9명과 다시 만나고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한식 요리 강좌도 들을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들에게 1년간 무제한으로 한국 치킨을 제공하겠다라는 업체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의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 BBQ 치킨인데요. 이건 미국에도 매장이 많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BBQ 치킨을 운영하는 모 회사 제네시스 BBQ 그룹이 뉴욕주에서 눈 속에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을 도운 알렉산더 캠파니아 씨 부부에게 1년 동안 치킨 무료 상품권을 선물했습니다. BBQ는 캠파냐 씨 부부의 선행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치킨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BBQ 치킨, 미국 내 이 매장이 약 한 150개 정도 있습니다. 꽤 있죠. 캠파냐 씨 부부가 살고 있는 그곳 뉴욕주에도 매장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 근처에 있는 한국 BBQ 치킨을 무료로 배달시켜 먹으면서 한국 여행을 즐겁게 회상하게 될 이들 부부의 그 행복한 모습이 벌써부터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네. 일본 사람들에게는 메이와쿠라는 문화가 있죠. 메이와쿠. 일본 문화의 특색으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혐오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자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개념 자체는 훌륭하게 들립니다만 이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남에게 도움받는 행위 자체도 사실상 민폐라고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도움받는 것도 이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극도로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좋고 나쁜 문화다 등을 떠나서 그 문화의 특색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받고 도움 줄 일이 있으면 또 흔쾌히 도움을 주고 이런 주고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만 받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싹 잊어버리는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 받을 땐 기꺼이 받고 이후에 언제가 됐든 반드시 은혜를 갚는 문화,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정서 아닙니까? 이번 캠파냐 씨 부부가 한국 여행을 통해서 한국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국인들의 정서까지 함께 듬뿍 느끼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계속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소식으로 안타까운 뉴스만 접하셨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파견된 한국 구조대 소식을 계기로 오랜만에 미소를 좀 띄울 수 있을 만한 흐뭇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셨다면, 그런데 아직도 레알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웃으면서 구독 눌러주시고 포근한 우리 레알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